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 속에서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매일 수천 개의 뇌세포가 죽어가고, 기억을 저장하는 신경연결이 끊어지고 있다. 70세가 넘으면 하루에 10만 개의 뇌세포가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치매로 가는 길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약도 필요 없고 병원에 갈 필요도 없는 방법 말이다. 75세 최할머니는 3년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다. 6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이름을 부르려다가 다른 이름을 부르고 방금 전에 밥을 먹었는데도 언제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손자들이 놀러와도 누가 누구인지 헷갈렸다. 병원에서는 경도인지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 치매 바로 전 단계라는 뜻이었다. 의사는 진행을 늦추는 약을 처방해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했다. 그런 최할머니가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손자들 이름은 물론이고 30년 전 일까지 생생하게 기억해낸다. 복잡한 요리 레시피도 머릿속에서 척척 떠올린다. 책을 읽을 때 집중력도 20대 못지않다.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더니 의사가 깜짝 놀랐다. 경도인지장애 진단이 정상으로 바뀐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비밀은 바로 공복에 있었다. 최할머니는 3년 전부터 저녁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16시간을 굶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말렸다. 나이 든 사람이 굶으면 몸에 해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몸도 건강해지고 머리도 맑아졌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전 세계 수많은 연구자들이 공복과 뇌 건강의 관계를 파헤치고 있고 그 결과는 놀랍기만 하다. 공복이 치매를 예방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과학적 증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BDNF라는 물질이다. 뇌율의 신경영양인자라고 부르는 이 물질은 뇌의 마법사 같은 존재다. 이 물질이 하는 일을 알면 정말 놀랄 것이다. 첫째,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어낸다. 예전에는 성인이 되면 뇌세포가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평생에 걸쳐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둘째, 기존 뇌세포들 사이의 연결을 강화한다. 뇌세포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통로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다. 셋째, 손상된 뇌세포를 회복시킨다. 마치 상처난 곳에 반창고를 붙여주는 것처럼 말이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소중한 BDNF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이다. 30대에 비해 70대는 절반도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복 상태가 되면 이 BDNF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얼마나 증가하느냐고? 무려 2배에서 5배까지 늘어난다. 미국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의 마크 매트슨 교수는 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다. 그는 30년 넘게 공복과 뇌 건강의 관계를 연구해왔다. 그의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쥐를 2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평상처럼 먹이를 주고 다른 그룹은 하루 걸러 헐씩 굶겼다. 6개월 후 결과를 보니 굶은 쥐들의 뇌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3배나 많이 만들어졌다.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굶은 쥐들이 압도적으로 좋은 성적을 보였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독일 민스터 대학에서 50세 이상 성인 9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다. 그중 절반은 규칙적으로 1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했고 나머지 절반은 평상처럼 생활했다. 10년 후 결과는 명확했다. 공복을 유지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무려 43% 낮았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 위험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공복 상태에서 우리 뇌에서는 마치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첫 번째 기적은 케톤체의 생성이다. 평상시 우리 뇌는 포도당을 연료로 사용한다. 하지만 공복 상태가 되면 간에서 케톤체라는 특별한 연료를 만들어낸다. 이 케톤체는 포도당보다 훨씬 효율적인 에너지원이다. 뇌세포들이 케톤체를 사용하면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손상에 대한 저항력도 강해진다. 일본 도쿄대학의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케톤체를 투여한 뇌세포와 그렇지 않은 뇌세포에 독성 물질을 노출시켜봤다. 결과는 놀라웠다. 케톤체를 받은 뇌세포는 80% 이상이 살아남았지만 그렇지 않은 뇌세포는 절반 이상이 죽었다. 케톤체가 뇌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두 번째 기적은 자가포식이라는 청소 과정이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는 자가포식이라는 놀라운 시스템이 있다. 이는 세포 안에 쌓인 쓰레기들을 치워주는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한다. 나이가 들면서 이 청소 시스템이 약해져서 세포 안에 각종 노폐물이 쌓인다. 특히 뇌세포에는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 같은 독성 물질들이 축적된다. 이것들이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범이다. 그런데 공복 상태가 되면 자가포식 시스템이 활발해진다. 마치 대청소를 하듯이 세포 안의 쓰레기들을 말끔히 치워준다. 미국 텍사스 대학의 연구진이 이를 증명했다. 스문의 시간 공복을 유지한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해보니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30% 이상 감소했다. 치매의 원인 물질이 공복만으로도 크게 줄어든 것이다. 세 번째 기적은 염증의 감소다. 만성 염증은 뇌의 적이다. 나이가 들면서 뇌에 미세한 염증이 계속 생긴다. 이 염증이 누적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로 이어진다.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크게 줄어든다. 특히 IL-, 6TNF-알파 같은 염증 지표들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 한국의 서울대병원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65세 이상 노인 12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규칙적으로 14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중 염증 수치가 40% 낮았다. 더 놀라운 것은 치매 진행 속도였다. 공복 그룹은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절반 이하로 느려졌다. 네 번째 기적은 신경가 소성의 향상이다. 신경가 소성이란 뇌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학습하는 능력을 말한다. 나이가 들면 이 능력이 떨어져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공복은 신경가 소성을 크게 향상시킨다.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고 기존 연결이 강화된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진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70세 이상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간헐적 단식을, 다른 그룹은 평상시 식사를 하게 했다. 3개월 후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테스트를 실시했더니 단식 그룹이 평균 2배 빠른 학습 속도를 보였다. 공복이 뇌를 젊게 만들어준다는 증거였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공복을 실천해야 할까? 78세 김 할아버지의 사례를 보자. 김 할아버지는 2년 전부터 168 방식으로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다.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16시간을 굶는 것이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2주 만에 몸이 적응했다. 김 할아버지의 변화는 놀라웠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아침 기상 후의 맑은 정신이었다. 예전에는 일어나도 한참 멍했는데 이제는 눈을 뜨자마자 머리가 또렷했다. 신문을 읽을 때 집중력도 훨씬 좋아졌다. 복잡한 기사 내용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었다. 3개월 후에는 더 큰 변화를 느꼈다. 자주 깜박하던 것들을 이제는 거의 놓치지 않았다. 약 먹는 시간, 약속 시간, 물건 둔 곳까지 정확하게 기억했다.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말이 막히지 않고 술술 나왔다. 특히 옛날 추억을 이야기할 때 디테일한 부분까지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1년 후 병원에서 인지능력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가 놀랐다. 나이에 비해 인지능력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특히 기억력과 실행기능, 점수가 50대 수준이었다. 의사는 김 할아버지에게 비결을 물었고 간헐적 단식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탄했다. 최근 들어 공복의 뇌건강 효과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2024년 네이처 메디신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이 뇌의 해마 부위에서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을 3배까지 촉진한다고 한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로 치매 환자에서 가장 먼저 손상되는 곳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공복의 타이밍 효과다. 미국 하버드 의대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저녁 공복이 아침 공복보다 뇌 건강에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저녁 6시 이후 공복을 유지하면 수면 중 뇌의 청소 시스템이 더 활발하게 작동한다. 수면 중에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특별한 청소 시스템이 가동되는데 공복 상태에서 이 시스템의 효율이 2배 이상 향상된다. 일본의 오키나와는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지역 중 하나다. 이곳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은 다른 지역의 절반 수준이다. 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하라아치보라는 문화다. 배가 80% 찰 때까지만 먹는다는 뜻이다. 자연스럽게 공복 시간이 길어지고 이것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오키나와 대학의 연구진이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하라아치보를 실천하는 90세 이상 장수 노인들의 뇌를 MRI로 촬영해보니 일반 70대보다 뇌 부피가 더 컸다. 특히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상태가 놀라울 정도로 좋았다. 공복의 효과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극대화된다. 젊을 때는 뇌의 회복 능력이 워낙 좋아서 공복의 효과를 크게 느끼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뇌의 자체 회복 능력이 떨어지면서 외부의 도움이 절실해진다. 이때 공복이 마치 구세주처럼 나타나는 것이다. 실제로 이를 증명하는 연구가 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비교해봤다. 결과는 명확했다. 2030대에서는 10% 정도의 인지 능력 향상을 보인 반면 7080대에서는 무려 40% 이상의 향상을 보였다. 나이가 들수록 공복의 효과가 더욱 크다는 증거였다. 그렇다면 얼마나 굶어야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연구에 따르면 최소 12시간 이상의 공복이 필요하다. 하지만 더 큰 효과를 보려면 1416시간이 이상적이다. 24시간 이상의 긴 공복은 시니어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권하지 않는다. 가장 인기 있는 방식은 168방법이다. 16시간 굶고 8시간 동안 식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굶는 식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수면,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로 깨어 있으면서 굶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이다. 1410방법도 초보자에게 좋다. 14시간 굶고 10시간 동안 식사하는 것이다. 저녁 8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먹기 시작하면 된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 당뇨병 환자나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공복은 혈당이나 혈압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너무 급하게 시작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공복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다. 공복 중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면 탈수를 예방하고 뇌 기능도 유지할 수 있다. 무가당 차나 블랙 커피는 괜찮지만 설탕이나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는 피해야 한다. 80세 박할머니는 조금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주 2회 24시간 공복을 하는 것이다.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저녁 식사 후 다음날 저녁까지 완전히 굶는다. 물과 차만 마신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3개월 후부터는 오히려 그날이 가장 컨디션이 좋다고 한다. 박할머니의 변화도 놀랍다. 6개월 만에 치매 진행을 늦추는 약을 끊을 수 있었다. 의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인지 기능이 좋아진 것이다. 혈압약도 줄였고 당뇨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공복이 가져온 종합적인 건강 개선 효과였다. 최근에는 공복과 수면의 상관관계도 주목받고 있다. 좋은 수면은 뇌 건강의 핵심이다. 수면 중에는 뇌 척수액이 뇌 전체를 순환하면서 노폐물을 씻어낸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물질이 축적된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저녁 공복을 유지하면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고 한다. 공복 상태에서 분비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깊은 잠을 유도하고 성장 호르몬 분비도 촉진한다. 성장 호르몬은 뇌세포 회복에 필수적인 호르몬이다. 73세의 할아버지는 이를 몸소 체험했다. 예전에는 밤에 자주 깨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고민이었다. 하지만 저녁 6시 이후 공복을 시작한 후부터는 밤잠을 푹 자게 됐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공복의 효과는 개인차가 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효과를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한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대부분 3개월 안에는 분명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아침 기상 후의 맑은 정신이다. 그 다음에는 집중력과 기억력의 향상이다. 중요한 것은 공복과 함께 다른 건강한 습관도 함께 실천하는 것이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금연, 금주, 스트레스 관리 등이 모두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 공복은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의 시너지 효과를 크게 높여준다. 최근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장기 추적 연구 결과는 더욱 고무적이다. 60세부터 간헐적 단식을 시작한 사람들을 2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치매 발병률이 일반인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또한 발병하더라도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느렸다. 이제 공백은 단순한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다. 뇌를 지키는 생명보험이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더욱 그렇다. 치매라는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존엄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당신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다. 저녁 식사를 조금 일찍 하고 다음날 아침을 늦게 먹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뇌를 구하고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공복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다. 건강한 뇌로, 맑은 정신으로, 소중한 기억들로 채워나가는 것이다.